사회적 어려움 해결책, 보수 1위, 김 장관직 사퇴 이런 겁니다. 장관이 사퇴하고 대권 선언을 했죠. 거기에 관한 건데요. 부제요.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한 국난 정치권 국민 힘 모아 국힘 입당 시기엔 절차상 진행. 일단 그대로 읽어요. 김문수 장관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 후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했다. 출마 9일 국회에서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지금 국민께서 출마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를 아는 분이 원하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작 전에 한 권한대행에게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해 주셔서 장관이 됐고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파면이 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우리나라의 헌법상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맞냐라는 고심은 많은 헌법학자들도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런 변화도 많았다.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깊이 숙고를 하고 있다. 김장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개헌 반대할 기회도 없지만 찬성한 건 아니다라며 나름 국민이 힘드니까 대통령도 복귀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한 번이 아니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런 개헌론이 맞나라며 저도 그런 점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로서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 국난이라고 본다며 국태민안을 다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대권 잠룡종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인데 저는 매우 뜻밖이라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이재명과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적이 없는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의 공식 출마 선언은 9일 국회에서 열린다.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의 박용찬 전 MBC 앵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구성원들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보좌했던 인사들이 대선 캠프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보수 우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제일 적임자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저는 뭐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입니다. 그걸 못 막으면요 하나마나 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여론조사가 어떻고 무슨 뭘 어떻게 막고 아니 하나마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보수파에서는 적자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 배신자들이 드글거리는 가운데서 꼿꼿하게 유일하게 윤 대통령을 지켰다고 봐도 됩니다. 이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적임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들은 뭐 정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윤희심도 김문수 장관에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윤 어게인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통령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헌법이. 이번에는 못 나오고 5년 후는 나올 수 있겠죠. 트럼프처럼.
것처럼 5년 후는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못 나오는 걸로 법률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윤 어게인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지를 모아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뜻이 다른 정치 세력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경선 과정에서. 그렇다면 김문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아주 힘있게 50%막 지지율 치니까 그제서야 윤 대통령이 딸랑딸랑 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윤 대통령 어려워졌을 땐 등 돌리고 계엄했을 때 바로바로 다 등 돌렸잖아요. 조기 대선들 외친 사람. 조기 대선 다 외쳤어요. 오세훈도 외쳤죠. 홍준표도 외쳤죠. 안철수는 뻔하고 안철수도 외쳤죠. 한동훈 그놈은 그렇고 그랬는데 조기 대선들 외치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치니까 꼬리 싹 내리고 홍준표라든가 오세훈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딸랑딸랑하는 분위기를 했었죠. 그러나 시종일관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나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꿋꿋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우파를 지켰다는 거. 적임자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더 이상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많이 뒤었으니 김문수 장관을 선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가 그렇다면 이제 어게인 윤이라는 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수로는 못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 함께하는 후광만 따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적임자 김문수와 함께 치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 막아야 돼요. 못 막고 그냥 이대로 선거 치른다. 아예 그건 휘발유 들고 저 불꽃덩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대통령의 작전이 여기서 어떻게 나와주느냐인데요. 부정선거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섣불리 계엄했겠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데 뭘 가지고 계시면 지금 국제관계 눈치 보고 중공하고의 어떤 눈치 트럼프가 까줄 줄 알았는데 안 까주고 중국 눈치를 보고 뭐가 있으면 있는 대로 까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무조건 까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까주시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쪽은 아주 마지막 각오로 부정선거를 할 텐데 이번에 먹고 판 끝내려고 할 텐데 부정선거 못 막습니다. 선거가 이대로 가면 못 막아요. 근데 이대로 못 가게 막아야 돼. 이 시스템으로 선거 못 한다 하고 누가 나서야 되느냐? 국민들이 물론 나서죠. 국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어떤 사인이 나와야 돼. 부정선거에 대한 사인. 그리고 후보로 제일 유력한 김문수 장관도 부정선거에 대한 사인을 초반부터 치고 나가야 돼. 그걸 부담스러워하면은 결국 지는. 그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겼냐? 그때 제가 수백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때 7.7%로 이길지 6.7%로 이길지 많은 스코어 차로 이기는 거였어요. 그때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0.7%로 간신히 이긴 거지. 근데 이번에 또 걔네들이 계산 차고 할까요? 이번에 압승을 할걸요? 부정선거 안 밝히고 이대로 선거 나가면은 이재명이 압승할걸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데다가 부정선거를 왕창 얹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다가 아주 왕창 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필패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못하게는 막아야 돼요. 부정선거 한 놈들 타영시키고 처벌하는 것까지 하면 좋지만 그건 추후로 미루더라도 부정선거를 못하게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부정선거 분위기를 몰아가야 돼요. 부정선거 용납 안 한다 이런 증거가 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와더라도 수사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쫄아서 부정선거를 못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부정선거 밝히자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선거하자 그러면 쾌재를 부를 겁니다. 관심 놓고 부정선거하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봉규 같은 놈들 백날 떠들어봐야 판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됐는데 부정선거 얘기해본들 그 뒤집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선거 전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이제 한 명의 검사 나와라. 의인. 한 명 이 나라에 없냐. 5,200만 국민에서 검사가 3,000명인가요?
몇 명이지 검사가? 3천 명은 선관이구나. 검사가 몇 명이 되더라. 아니 거기서 한 명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부정선거 안 된다고 광화문에서 천만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광화문은 국민혁명으로 계속 가고 어게인 윤도 좋아요. 어차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에요. 그 대리로 김문수 장관을 내세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은 한 몸이다. 지금은, 과거에는 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은 캐스팅했다. 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박용찬 전 MBC 앵커가 대변인에 유력하다고 여기 나왔는데 이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이 싸운 분이에요. 이거는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 대변인에 왜 박용찬 앵커를 앉혔을까요? 여기에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부정선거하고 본격적으로 들이대겠다. 공약은 물론이고 그냥 선전포고하고 들이대겠다. 그러면 부정선거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부정선거를 막느냐 안 막느냐. 막으면 윤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의 2인 3각 경기 이길 수 있고 못 막으면 지는 거고. It's up to 부정선거. It's up to you guys.